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에 누가 이렇게 뭘 댔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감싸는 거예요. 감싸서 진주층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주는 아직까지 합성이 없어요. 그걸 만드는데 막대한 돈도 들고 키우는 게 더 싸대요. 그래서 키우고 있대 아직까지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보통 한 1000겹 진주층이. 그래. 겹이. 아, 그게 이렇게 겹으로 돼 있어요. 계속 싸는 거야.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계속. 단백질. 컨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래서 타이티에서는 흑진주가 많이 나는 건 타이티의 수온이 그 흑진주 흑접해가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좋은 온도라고. 타이티에서만 흑진주가 거의 나요. 그러니까 흑진주는 조개 색깔이 검정일 때 그렇습니까? 네, 조개 색깔도 검정이지만 아까 그 말했던 안에 외투막 세포가 약간 검정빛을 약간 오로라빛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흑진주 보면은 흑진주의 가장 최상급은 공작 꼬리털하고 피코그린. 그래서 피코그린이 최상의 등급이고 질이에요. 그러면 그게 색깔이 난 이런 색으로 양식을 해야 되겠어라고 그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게 뜻대로 되진 않죠. 뜻대로는 안 네, 돼도 하지만 대충 이런 색깔이 나올 것이다. 네. 골든펄은 약간 외투막 색깔에 골든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골든펄이 나올 것이다. 예감하고 있어요. 보통 4, 5년. 그건 해수. 보통 4, 5년 키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를 따졌을 땐 4, 5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조개를 준비해야 되고 핵 생성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면 한 4, 5년, 4년 정도. 큰 알과 작은 알 그거는 기가 성장 기간과 관계없고 성장 기간이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따라 보통 아고야 진주 하잖아요. 아고야 진주는 일본에서 많이 나는데 수온이 좀 찬 데서 생성이 되고 아고야는 10mm 미만이에요. 아고야 조개가 작아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접회는 굉장히 큰 조개에서 나오는 남양 진주. 그리고 담수 진주는 이제 민물에서 자라는데 보통 이렇게 남양 진주나 뭐 타이티는 조개 하나에 하나씩 키우지만 남양 진주는 그 세포를 담수 진주? 네. 많이 삽입을 해요. 담수 진주는. 그래서 한 조개에 조개 종류가 당연히 다를 테고. 달라요. 여러 개가 나오는. 근데 이제 이게 조개가 키우다 보니 동그랗고 예쁜 조개는 진주는 정말 많이 없어. 100개를 키웠을 때 10% 미만이어서 그래서 진주가 비싼 거죠. 클수록 비싸고 동그랄수록 비싸고 광이 좋을수록 비싸고 흠이 없을수록 비싸고. 진주의 생산량 자체는 담수가 훨씬 많은데 쓸만하고 예쁜 게 많지 않다. 네, 담수는 그렇죠. 이제 뭐 전 세계 진주를 100으로 볼 때 중국에서 거의 키워내는 게 90%고 담수 양이 엄청 많죠. 근데 그 귀한 쪽으로 본다면 해수를 이길 수가 없죠. 담수가. 여기 보통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담수? 10mm. 10mm 담수. 이것도 진짜였어요? 네네. 이것도 이거 큰 것도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다 진짜. 10mm 이거 담수입니까? 담수. 만져보세요. 한 8년을 키운 거예요. 이 조개가. 조개 몸속에 있었던 거죠? 네. 완전 동그랗지가 않고. 자세히 보면 흠도 있고. 근데 그게 조개가 8년씩 키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7, 8년씩. 이거는 얼마예요? 저희가 이제 판매했던 건데 이거는 한 19만 원 정도에 판매했어요. 근데 보통 인터넷에는 10mm가 나오지도 않아요. 귀에서. 저 정도 해수 진주가 있는 거죠. 저 정도가 만약에 해수로 된다면 해수 10mm는 한 알에 아마 19만 원. 이거 한 알에 19만 원이요? 해수이죠. 이건 담수니까. 이건 담수. 담수 진주. 그러면 해수 진주하고 담수 진주는 이렇게 저 때깔에서 구분이 어떻게 딱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해수의 색깔은 약간 로즈빛이 나고 있고 무슨 빛? 로제, 로즈? 네, 장밋빛 같이 약간 붉은 장밋빛. 핑키시한 컬러가 감돌고 그리고 10mm가 넘어갈수록 보통 갈치 색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선호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갈치 은갈치색 해가지고 남양 진주를 좋아하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또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백색 진주에서 핑키시한 백색도 있고 갈치 색깔이 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린빛이 나는 것도 있어요. 흑진주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흑진주 많이 선호합니까?
흑진주는 일단 다이아몬드로 따지면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람이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고 핑크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듯이 백진주가 있는 사람이 이제 흑진주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고 최근에는 좀 젊은 층이 좀 패셔하게 하기 위해서 흑진주를 먼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백진주를 가져야 흑진주를 사고 흑진주를 가져야 노란 진주를 사고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흑진주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이게 진주예요? 가공해서 이렇게 빛나는 건 어떤 건지 차이를 얘기해. 근데 이게 이제 천연이다 보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둘 다 그러면 천연이에요. 와 둘 다 진짜 천연이에요. 예쁘다. 진짜요? 네. 와, 이거 가격이 얼마나? 얘는 약간 실버의 색감이 있고 얘는 약간 피코 그린이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등급상으로 볼 때는 A급이긴 하지만 더 피코 그린이 감도면 근데 최근에는 뭐 정해진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취향대로 사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이거는 지금 10mm, 11mm, 12mm 12mm. 얘는 한 10mm 되고. 얘도 한 11mm 둘 다. 그럼 천연이면 지금 금액은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는 이제 18K 골드에 다이아몬드에 12mm 타이트 진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판매하지 않을까. 네. 이거를 싸게 빼면요? 사도. 그냥 딱 알만 보면. 근데 봤을 알만 때 여러분 몇십만 원 어느 할 것 컬러 쪽이 끌려요? 근데 얘가 이거, 주변에 이거. 치장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딱 진주만 이거 봤을 진주 때, 색깔만 진주만 봐서. 봤을 때. 빛깔만 봤을 때. 얘는 전 싼티나는 이거요. 거. 이거는 큐빅으로 했어. 아니 얘들 말고. 이거 그러니까 진주 알만. 그러니까 진짜 알만 처음 봐도 이게 더 빛나는 것 같아. 처음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실버 그런 빛나는 게 있어서 이게 눈에 띄는데 비쌀 것 같은 느낌은 이거가 더. 나는 얘가 더 좋아. 얘가 지금 해수라는 거. 담수인데. 해수. 둘다 얘는 해수요? 담수예요? 담수는 흑색이 안 나와요. 그럼 지금 색깔만 같은 조건인데 색깔만 다른 네. 그 진주를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주를 결정할 때는 똑같이 크기도 봐야 되고 구형 상태, 동그랗냐, 흠을 봐야 돼요. 흠이 있느냐, 그다음에 광택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한 네 가지를 봐야 되고 저렇게 비드 목걸이 같은 경우 또 하나를 봐야 돼요. 매칭이라고 해서 전체가 골아야 돼요. 중간에 하나만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나쁘더라도 전체가 다 적당한 것이 비드 목. 그래서 비드 목걸이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진주 목걸이가 굵은 걸 진짜로 갖고 있다 하면 정말 그건 비싼 가격을 줘야 돼요. 저 옆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그거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얘는 그 큐빅에다가 한 거라서 은에다가 큐빅에다가. 또 여기 이런 데다가 아까 말한 그 큐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알만 보면 얘가 더 비싼 거 맞아요? 네, 얘가 다이아몬드에다가 18K에다가 아니 알만. 알만 진주 보면은 네. 사실 얘가 좀 광택이 더 있어 네. 이쪽 게. 근데 얘가 더 비싸. 가운데 게 원래 예쁜 것 같다. 비싼 걸수록 단순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게 나이대예요.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그 50대 이상 분들은 너무 볼륨이 없으면 또 판매가 좀 어렵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이유가 얘는 너무 좀 밝아서 금방 지루할 것 같아. 부동산. 얘가 좀 더 부인용. 얘가 좀 더 계속 은은하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취향.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60, 70대 분한테는 아까 그건지 이거는 40, 50대 50대도 사실은 약간 3, 40대 화려한 걸 좋아하시니까 나이 들수록 네. 화려한 옷과. 광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선이 손이 좀 자신이 없을 나이가 되면 그냥 한 군데 이렇게 포인트로 하는 그런 반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근데 항상 드실수록. 흑진주의 갈때 피콕 그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 고급스러워 컬러 톤이. 아 이쁘다. 그렇죠. 참 공작 꼬리털 그래서 피코 약간 그린. 그린빛 살짝 도는데 저렇게 링도 저렇게 이쁘네. 요즘 또 추세가 오프닝이에요. 프리 사이즈. 아. 옛날에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반지 호스를 일일이 다 자기 호스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오프닝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맞춰? 자기가 그냥 저래도 헐렁거려서 어떻게 끼냐고. 이거 아 이렇게. 네 오므렸다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오프닝. 오픈링 보면 여기가 여기도 다 뚫려 오프닝.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 거기서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보석은 평생 가는 건데
내가 그래서 다음에 또 한 호수 늘리고 또 한 호수 늘리면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늘리고 하면 어쨌든 이게 또 나중에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제가 늘리다 보면 무리하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호였는데 15, 뭐 18호로 늘리고 싶다 이러면은 좀 무리가 되지만 한 호수, 두 호수, 세 호수 정도는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진주 중에서 정말 큰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거죠? 진주가 18mm까지만 20mm도 있는 것 같아요. 아 20mm도? 네, 지금 얼마 전에 바지 몇 까르띠에서 분일게요. 흑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15.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는 한 13mm에서 16mm, 7mm까지 있더라고요. 그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보고는 색깔을 알 수 없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껍데기만 네, 백접회를 보면 백접회에서는 흑진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백접회는 약간 흰색 계열이 나오는 거고 또 흑진주 흑접회를 보면 백진주는 안 나오죠. 차라리 뭐 이렇게 실버 톤이 나온다던가 약간 흑색 계열이나 이제 약간 어두운 애들이 나올 수 있죠. 아고야와 뭐 흑진주와 백진주가 어떤 게 비싸냐? 그러면은 얼마나 크기냐, 어떤 질을 갖고 있냐 이게 동일했을 때 얘긴데 아고양가 거기는 10mm 미만이라며. 네. 10mm 미만임에도 그거가 장르가 형성된 이유가 뭐예요? 뭐 이쁜 별다른 뭐 네, 있어요? 광이 좋대요. 광택이 좋대요. 10mm 미만이고 한국에 유통됩니까? 네, 10mm 미만은 아고야가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미키모토가 그 처음에 진주 양식 개발을 성공한 곳이 미키모토. 그래서 미키모토가 유명한 거고 양식장을 가지고 있고 미키모토에서 그래서 지금 10mm 미만의 아고야 패들은 굉장히 아고야 진주가 작아서 조개패가 그래서 10mm 이상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수온이 약간 차기 때문에 보통 진주는 약간 차가울 때 채취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얘네들이 단단해지고 광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조개가 늙을수록 또 느슨해져서 광이 없어지고 또 따뜻할 때 채취하면 얘네도 좀 이렇게 약간 다운돼. 네, 뭐 그래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수온이 찰 때 채취를 하고 특히나 일본산 아고야 진주는 더욱 광택이 예뻐서. 광택이 예뻐서. 그래서 10mm 미만은 주로 아고야를 쓰고 10mm 이상은 남양 진주라고 해서 남태평양 진주를 쓰는 거죠.